아이 취향에도 안 맞고 레벨에도 안 맞는 책을 들이미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급할 거 없어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제발 부담을 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흘려듣기로 엄마표 영어 시작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흘려듣기만 해서는 절대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 영어가 만만한 아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흘려듣기는 영어 귀를 열어주죠. 그런데 흘려듣기를 한다고 영어 귀가 열린다고 해서 읽기, 쓰기가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흘려듣기 자막으로 보여주고 하면 읽기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가 만만한 아이, 이 두 가지도 반드시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집중 듣기 그리고 영어책 읽기예요. 자, 우선 집중 듣기,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어민 음성을 틀어 놓고요, 영어책을 손으로 짚으면서 원어민이 읽어주는 그 소리에 따라서 맞춰서 손으로 짚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집중 듣기입니다. 여러분, 흘려듣기가 환경이라면 집중 듣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엄마인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집중 듣기는 문장, 글자와 소리를 연결을 해주는 시간인 거거든요. 이 시간이 들어가야 문자, 그리고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이 소리와 함께 잡히거든요. 자, 그런데 집중 듣기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 좋은 것도 알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싫어하죠. 특히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집중 듣기를 되게 싫어하고 영어책 읽기만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또 집중 듣기만 되게 좋아하고 영어책 읽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그랬어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 듣기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 듣기와 영어책 읽기를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좋아하는 걸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관심사, 아이의 취향, 이게 먼저입니다. 엄마표 영어의 핵심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진행한다? 그거 그냥 학원 보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강아지를 좋아하면 강아지 이야기, 공주 좋아하면 공주 이야기, 추리를 좋아하면 추리 시리즈. 레벨보다 취향이 먼저예요. 아이 마음에 이렇게 딱 꽂힌 내용이어야지 집중 듣기를 진짜 집중해서 듣습니다. 영어책도 마찬가지고요. 읽는 척 하지 않고 제대로 읽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재미있어하는 내용이거나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든 캐릭터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잠수넷 사이트가 되게 활용하기가 좋은 게, 애가 꽂혀 있는 거 하나를 검색을 하면은 그와 관련된 흘려듣기, 영어책 집중듣기 자료들, 컨텐츠들이 뭐가 있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한 리뷰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수넷 사이트를 저는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또 세대가 저랑 또 달라졌으니까 아마 더 자료를 찾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가 지금 뭐에 꽂혀 있는지, 뭘 재밌어 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고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엄마표를 하다 보면 더 아이랑 대화도 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아이와 관계가 더 끈끈해지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대화하고 더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막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실 굉장히 쉽게 보여요. 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마 다들 지금 떠오르는 거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애가 꽂혀 있는 게 뭔지. 그것과 관련된 책을 찾아서 집중 듣기를 시작하고 영어책 읽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쉬운 걸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레벨보다 취향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또 쉬운 걸 해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엄마들이 엄마표 실패하고 잘못하는 이유가 아이 취향에도 안 맞고 레벨에도 안 맞는 책을 들이미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이 정도는 읽어야지, 이 정도는 들어야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너무 쉽다 싶을 정도로 쉬운 걸로 시작을 하세요. 자,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집중 듣기 아이가 80% 이상 이해할 만한데요. 그 정도로 쉬운 책으로 시작을 하세요. 영어 책 읽기도 아이가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수준. 정말 쉬운 거예요. 손바닥 리더스라고 있어요. 그냥 책 그 그림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100% 이해가 되고 문장은 정말 단어가 2개, 3개만 있는 거. 흘려듣기를 어느 정도 한 아이들은 그 영어책을 보면은 집중 듣기를 할 때 충분히 손으로 짚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쉬운 걸로 집중 듣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중 듣기 한 책을 영어책 읽기로 넘어가면 충분히 쉽게 부담 없이 아이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아. 엄마가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 아이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보면 너무 쉽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힘들게 설명해 놨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연령대의 그 아이에게는 그게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영어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급할 거 없어요. 초등학생이잖아요. 괜찮아요. 제발 부담을 주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 수준에 안 맞게 어려운데 너무 아이 취향이야. 너무 아이 관심사야. 그럴 때는 오케이, 괜찮아요. 왜냐? 제가 아까 아이가 집중듣기 영어책 읽기를 좋아하는 4가지 방법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재미잖아요, 재미. 아이가 좋아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은 아이 수준에 맞는 거, 쉬운 거. 하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면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번째, 중요합니다. 칭찬, 보상, 감사한 마음.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엄마는 네가 영어 읽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런 말 한마디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게 영혼 없이 이런 말을 하는 엄마들 있거든요.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즘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재밌는 것들을 제쳐두고 지금 앉아서 낯선 영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이 영어 책을 집중해서 듣는 걸 했어요. 또는 이걸 읽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저절로 칭찬이 나와요. 진심으로. 아이들은 그거 귀신같이 알고 느낍니다. 영혼 없는 칭찬 안 통합니다. 자, 그리고 보상 있죠. 아이가 어리면은 뭐 칭찬 스티커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저는 초등 저학년까지 우리 애들 어부바 시켜주고 막 뽀뽀해주고 뭐 이런 거 보상으로 했는데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보상을 해줄 때 절대 결과 가지고 해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잠수내 했다고 했잖아요. 잠수내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은 뭐 테스트를 되게 잘했다, 그래서 무슨 보상을 준다, 이런 건 안 했어요. 어떤 보상을 하냐면 오늘 예를 들어 집중 듣기를 10분을 하기로 했어. 근데 그걸 다 했어. 그럴 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말고 과정, 양, 잘한 거 말고 한 거, 그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째. 이건 진짜 엄마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정말 다 아시는 꿀팁. 4번째. 뭐냐면 같은 시리즈, 같은 작가 확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어떤 책 한 권을 완전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하지? 노다지? 열렸다. 만약에 그게 시리즈가 있다? 쭉 가는 거죠. 아이 뇌는 익숙한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게 미묘하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작가의 어떤 글투라든가 그 그림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걔가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접해보게 하고 거기서 애가 좋아하는 책, 인생책 만나기를 정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그 인생책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애가 어리면요, 캐릭터 있죠. 그거에 꽂힐 확률이 높거든요. 또는 그 아이의 어떤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유롭게 많이 하게 하고 애가 특별히 더 집중해서 그 흘려듣기를 한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맥스 앤 루비를 저희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집중해서 잘 보고도 깔깔깔깔 웃으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맥스 앤 루비 책을 찾는 거죠. 예, 시중에 있는 맥스 앤 루비 책은 다 찾은 거예요. 저희 이제 동네에 있는 모든 도서관 다 뒤져가지고 맥스 앤 루비 책을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주면은 잘 봐요. 집중 듣기 쫙 하고, 음원 있으면 너무 땡큐 집중 듣기 하고, 음원이 도저히 없어 내가 목 터져라 읽어주고 아니면은 애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읽게 하고. 재밌어요. 이제 봄을 찾은 느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흘려듣기는 귀를 여는 거죠. 집중 듣기는 소리와 글자를 연결을 하는 거죠.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책 읽기를 가지고 이제 읽기 실력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돌아가야 비로소 영어가 만만한 아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이제 시간 분배 어떻게 했는지를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흘려듣기는 그냥 매일 30분 이상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간식 먹을 때라든가 그럴 때. 그리고 집중 듣기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이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 5분 한 권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건 뭐 초등 고학년까지 괜찮아요. 집중 듣기는 하루에 30분 하면 아주 베스트고 15분 괜찮아요. 그렇게만. 그리고 영어책 읽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영어책 한 권 5분 괜찮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늘려가서 아이가 원하면 무한대로 얼마든지 읽으면 너무 좋죠.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양이고 횟수예요.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면 영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되고요. 가외 안 해도 돼요. 물론 여기에다가 적절한 사교육을 더한다면 또 시너지가 나겠죠.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걸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진 않아요. 압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이 환경 세팅을 또는 이 구조를 엄마가 붙잡고 매일 붙잡고 굴릴 수 있다면 저는 3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만 이걸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애가 자동으로 굴러가거든요. 너무 편해요, 진짜. 근데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 또는 지금 난 좀 쉬고 싶다. 진짜 시간도 없고 도저히 상황상. 또는 체력도 없고 막 애랑 싸움만 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다른 선택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추후에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